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게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는 보호주의 경제로 갑니다.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신흥공업국이 나오는데 이 신흥공업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독일, 이태리입니다. 세 나라가 자기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으킨 게 세계 2차 대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스크린샷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이 농업혁명?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1960년대, 50년대의 그 농촌 사진입니다. 그 당시 우리 소비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쌀밥 먹는 거였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쌀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우리나라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70년대 사진입니다. 그때 비로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한 7, 8년 전에 전국을 막 다니면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일로서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습니까? 했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새마을 운동할 때 정말 가슴이 뛰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살아보세 그 말 한마디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던 기억이 난다.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런 시기였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결과의 하나로서 대한민국 쌀을 작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농촌 근대화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80년대 들어와서는요, 백색 혁명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런 비닐하우스가 보급되면서 겨울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와서는요, 그 소비자의 기호가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나온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좀 덜 쓰고 친환경적인 재배를 해보자는 그런 개념이 대두가 되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농업도 이제는 개방화, 수입 자유화 길로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농업도 소위 말하는 개방 농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소위 말하는 첨단 농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버티컬 팜, 스마트팜, 식물 공장,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아까 90년대에 농산물도 자유무역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죠. 이게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는 보호주의 경제로 갑니다. 외국 나라 물건이 자국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되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가 이런 불업 경제가 심화되면서요, 신흥공업국이 나오는데 이 신흥공업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독일, 이태리입니다. 이 세 나라가 공업이 발전해서 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겁니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봤을 때 세 나라가 자기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으킨 게 세계 2차 대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흥공업국 일본, 독일, 이태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때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서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날까? 그 원인을 보니까 세계 경제가 이 자유무역의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가트 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경제가 이 자유무역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이런 와중에 농업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 혁명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다수화 품종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품종 개량이 들어갔는데 품종 개량과 더불어 뭐가 들어갔냐면 농약, 비료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과잉이 됩니다. 특히 과잉이 심한 나라가 미국과 EU, 유럽이 되겠습니다. 이 가트 체제에서는요, 공산품만 자유무역의 대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농산물이 과잉 생산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트 체제에서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과 당시에 EC가 되겠죠. 우리 농산물도 자유무역이 되게끔 해보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무역의 대상이 됐는데 많은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타결이 돼야 되는데 좀처럼 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별 국가끼리 자유무역의 협정을 맺자.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FTA입니다. 농업도 자유무역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대에 들어와서 몇 번의 혁명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3포식 농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지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놔서 3분의 1의 농지는 쉬게 만드는 거죠. 이러던 것이 영국에서 윤작법이 도입되면서 쌀을 심고 보리를 심고 이렇게 다른 작목을 심음으로 인해서 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농업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소위 말한 다수화 품종입니다. 품종 개량을 하고 거기에 농약과 비료를 이렇게 다량 투입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농업혁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1차 농업혁명은 영국에서 윤작법으로, 2차 농업혁명은 다수화 품종으로 미국이 주도했다고 치면 이 3차 농업혁명은 아직 어느 나라가 주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농업혁명의 기로에 있는 거죠. 한국 최고의 지성이었죠.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뭘까? 생명자본이다 그랬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성장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후의 농업의 모습은 과거 50년 전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 농업혁명,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